예, 수요일에는 스포츠와 함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작가분이 키 큰 미녀 이분과 함께합니다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예, 제가 둘 다 인정합니다. 키도 크고 미녀이시더라고요. 예, 이유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예, 제가 키 큰 건 맞아요. 아까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기준을 그걸로 해야 돼요. 185 넘습니까? 안 넘습니다. 안 넘는데 확실한가요? 네, 확실한데 네. 사실 친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전 아시아의 거포가 아니냐. 근데 운동선수 출신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뭔가 분들이 배구를 하셨을 것 같은 약간 네, 그래서 약간 김연경의 선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서 예. 어떻게 하면 스포츠 쪽에서 일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던 스포츠 팬이었고 너무 운이 좋아서 예. 이쪽 분야에서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20년 넘게 다행히 그러세요? 네, 먹고 살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년 넘게 했으면은 연세가 좀 되셨네요. 네, 됐고요. 아니, 워낙 됐고요. 그리고 연식이 좀 이제 뭐 네. 스포츠 작가도 하고 컬럼도 쓰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스포츠 쪽에서 살고 있는 뭐 어찌 보면 성공한 덕후, 성덕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시군요. 합니다. 아니 네. 워낙 뭐 얼굴도 동안이시고 피부도 좋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어리게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나이를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유미의 스포츠 뭐 네. 어떤 걸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늘 마침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클럽들이 유럽 클럽들 중에 가장 센 팀을 정하는 이런 게 챔피언스 리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꿈의 무대라고도 하죠. 그렇죠. 지금 조별리그 2차전이 오늘 펼쳐졌고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B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오늘 가졌는데요. 뮌헨은 완전 명문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2대7로 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는 그 각 리그에서 잘하는 팀을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즌에 적어도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 4위 안에 들어야 이 리그에 낄 수가 있는데 그런 팀들끼리의 경기에서 5점 차 그것도 7골을 내주고 졌다. 그러게요. 대단한 대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축구 경기에서 7점이 나나요? 잘 안 나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그 토트넘도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팀이고요. 그러니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팀, 그 팀의 대결, 그리고 B조에서 1, 2를 다툴 거라고 예상했던 팀의 대결인데 5점 차가 난 경기였습니다. 그럼 페이는 손흥민 선수인가요? 수비의 문제였고요. 선제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표할 줄은 몰랐고 이게 토트넘의 홈 경기였어요. 나이 특히나. 났겠네. 네. 나이 났겠네. 그런데 진짜. 보니까 나브리 선수에게 4골을 내준 게 가장 컸는데, 예, 그러면서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보통 이제 3골을 넣으면 헤트트릭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4골을 넣으면 뭐 용어가 있나요? 뭐 그게? 그런 특별한 용어는 그건 네, 없고요. 없고요. 근데 4골은 전 잘 본 적이 사실 없어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 이상 넣는 일이 그렇게 네. 흔치는 않기 때문에요. 그게 거의 뭐 한만두급의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토트넘이 좀 이상해요. 이번 시즌. 그 지난 19일에도 올림피아 코스라고 같이 B조에 속해 있는 팀이 있는데 사실은 첫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좀 잘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삐끗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원래 토트넘이 약간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있죠. 사실은. 네.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도깨비. 아스날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팀들이 있지만 네. 지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이잖아요. 그렇죠. 토트넘이.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즌 초반에 좀 행보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영국 현지에 그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을 좀 전담해서 취재를 하는 한국 기자가 있어요. 한국 기자요? 그래서 예. 그 기자에게 지난주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너무 이상해서. 왜냐하면 지금 리그에서도 6위밖에 못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는 4부 리그 팀에게 컵대회에서 지기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수면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플레이를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게 보통 이제 뭐 그게 덕아웃이라고 부르든 뭐든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네, 이게 그렇죠. 선수 간에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그럴 때 저는 어이없는 경기력이 네. 가끔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만 아. 지금 뭐 영국 언론이라든지 포체티노 감독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자기 자리를 잘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즌 초반의 행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다. 네, 이제 뭐 요즘은 워낙 이제 뭐 해외 축구 팬들도 많으시지만은 네. 뭐 많은 라이트 팬들은 어쨌든 네. 그 선수들이 뭐 팀이야 뭐 이기든지든 네, 맞습니다. 손흥민만 잘하면 된다. 이제 특히 우리 팬들은 그렇죠. 국내 그렇죠. 팬들은. 국내 팬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이제 조별리그 경기가 내일도 있거든요. 예, 근데 H조에는 발렌시아라는 팀이 속해 있는데 발렌시아. 발렌시아 하면 이강인 선수. 아.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약스와의 경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출전을 할 것 같긴 한데 벤치에서 시작을 하느냐, 선발 출전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좀 어떤 팀 내에서 어떤 입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입지를 잘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여기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네. 감독이 바뀌면서 좀 중용을 받고 있는 아.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새 감독이 온 이후로는 계속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선발 출전이 됐든 교체 출전이 됐든 그리고 얼마 전에 선발 출전 경기에서는 골도 넣었고요. 네, 근데 지난 주말 경기를 쉬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지금 발렌시아도 마찬가지고 토트넘도 마찬가지지만 챔피언스리그를 뛰는 팀들은 주중에는 챔피언스리그, 주말에는 리그 경기 그렇죠. 또는 컵 대회, 리그 경기 이런 식으로 3살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플랜 A, 플랜 B 팀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이번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불거진 소식에 의하면 SNS상에 본인의 팬 서비스에 대한 논란에서 해명을 했어요. 팬 서비스의 논란이 어떤 건가요? SNS상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팬이 자신의 사진 요청과 팬 사인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그가 요구한 건 팬 그 사인이 아니었고 유니폼이었다. 아 진짜로? 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소년 팬들이 그 유니폼을 받아서 딴 선수 중고 시장에 내놓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딴 선수 유니폼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유니폼은 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나는 팬 서비스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실 그 예전에 사인 문제로 가장 네. 유명했던 사람이 그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승엽 맞습니다. 선수가 네. 내 사인 파는 거 싫어서 안 해주겠다고 네. 했다가 문매를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근데 예. 어쨌든 그런 해명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 선수가 이제 18살밖에 안 된 선수기 때문에 자그마한 논란에도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경기에 나와서 좀 예. 경기력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멘탈은 가져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멘탈 강하거든요. 아무리 욕을 해도 제가 뭐 여러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저를 싫어하는 분도 많아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강인 선수 별명이 막내 형이잖아요. 예. 막내인데 형다운 그러니까요. 면모를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충분히 잘 이겨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뭐 평양을 간다고요? 네, 이게 이제 축구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 벤투어. 네, 축구 벤투어. 대표는. 네,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벤투어, 남태희 선수, 황의조, 백승호 등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선수들이 벤투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10월 A매치 기간 동안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2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예. 국내에서 스리랑카랑 경기를 한 후에 15일에 평양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왜 평양에 북한과 같은 팀이거든요. 아. 같은 조에 묶여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북한하고 같은 조예요? 네,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북한하고 같은 조에 묶였기 때문에 이 경기가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에 펼쳐지는데 원래는 북한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이거 제3국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 쪽에서 연락을 취해왔어요. 오라고? 네, 아시아 축구 연맹 쪽에 평양에서 경기를 하겠다. 이게 홈앤드 어웨이로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하게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평양의 원정 경기가 먼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와라. 이랬는데 문제는 가는 편이 사실 평양을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통해서 가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면? 네, 중국 통해서 가는 이게 길이 참... 가장 공식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가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정상 15일 전날 14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10날 스리랑카 경기를 하고 제대로 쉬지 못한 상황에서 또 중국을 넘어가야 되는데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상황들이 또 긴 여정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또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평양을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워낙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게다가 남북 관계 때문에 네. 스포츠가 영향을 받는 게 좀 안타깝네요. 좀 진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평양까지 사실 자동차로 달려서 가면 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제가- 거리잖아요. 제가 사실은 평양을 네.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2006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강산 관광에 더해서 묘양산 관광을 열자.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때 한국관광공사가 뭐 문화부랑 같이 해서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을 직항을 했어요. 중국을 그럼 거치지 얼마나 않고. 걸립니까? 아, 그래서 기내식이라고 하는데 음료수와 뭐 이런 땅콩 같은 걸 나눠줘요. 나눠주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아, 일찍 너무 짧아서 착륙을 해야 돼서 30분, 40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서 네, 네. 김포에서 그 정도로 가까워요. 이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비행기로. 근데 이거를 그 먼 1박 거리를 2일로 가야 되는 두고 거죠. 지금 이게 네.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더 진짜. 문제는 예. 김일성 경기장이 인조잔디예요. 아, 진짜로? 네. 부상 위험이 굉장히 그렇죠. 큰데요. 왜냐면 예. 우리나라는 월드컵 이후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대부분 구장들이 천연 구장이고 또 유럽에서 뛰거나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인조잔디에서 뛸 경험이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죠, 없죠. 요즘은. 예. 그래서 인조잔디는 좀 딱딱해요 바닥이.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부상 위험 때문에라도 무릎에 굉장히 네.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부담이 많이 갔기 예.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14일에 도착하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김일성 혹시 북한이 노린 건가요? 이거? 그건 아닐 텐데 대부분의 그 경기를 하고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한 번 가서 또 북한을 이기고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예, 예. 근데 이게 이 김일성 주경기장, 김일성 경기장은 그 남자 축구에서는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하고 불리거든요. 지금까지 14년 넘게 무패를 기록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 축구에서는 왜냐면 여자 축구는 워낙 강하니까 북한이. 아. 그래서 또 북한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이 경기력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변수가 아닐까. 어찌됐든 경기도 관심이지만은 뭐 주변 네. 환경 뭐 이런 기타 등등에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야구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가을 야구 시작된다면서요? 내일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일 가을 야구인데 1위가 어제 결정이 됐거든요. 아, 완전 마지막까지. 뭐 야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SK가 불과 한 2주 전 정도만 하더라도 한 4-5게임 차 뭐 이렇게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SK가 주춤한 사이 두산이 올라오면서 음. 정규리그 1위는 두산입니다. 아, 그럼 이거 약간 리벤지가 된 건가요? 네,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작년에 네, 근데 이렇게 예. 어제 정규리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두산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고 NC랑 대결을 했었거든요. NC도 근데 약간 절박한 상황 아니었나요? 근데 아니 NC는 이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저는 사실 좀 베스트 멤버로 출전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베스트 멤버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SK가 우승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회 말에 두산이 동점 만들고 그리고 나서 9회 말에 끝내기로 역전하면서 두산이 1위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일 진짜 승부인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태풍이에요. 아. 내일 잠실에서 이제 NC랑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하는데 예. 이게 오후 2시거든요. 내일 휴일이니까. 아, 근데 오늘 그 일기예보 보니까요. 네. 오늘 새벽에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예. 열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LG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무조건 4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LG가 1승을 안고 싸워서 LG는 예. 비기기만 해도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돼 그러겠네요. 있거든요. 예. 오늘 미디어 데이를 열어서 NC는 프레드릭, LG는 켈리를 선발 투수로 아. 내보냈는데 이 두 팀이 전적이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LG가 좀 유리하다. 아, 그럼 만약에 LG가 올라간다고 뭐 가정입니다만 네. 그러면 누구랑 붙는 건가요? 그다음에? 키움이랑 붙고요. 아, 키움. 네, 키움이 옛날 3위니까요. 넥센으로 그렇죠. 불렸던 그 키움. 여기서 이긴 팀이 SK랑 붙고요. SK 랑 그게 붙고. 플레이오프가 되겠죠. 예. 그리고 한국 시리즈 그것이 이제 두산이랑 여기서 이긴 팀이 또 뭐 붙고. 스포츠 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전통의 강호들이 뭐 이름이 하나도 없네요.
엘롯기 엘롯기. 중에 L은 있고 L은 롯데, 있고, 기아 없고요. 기아, 삼성도 예. 삼성도, 네, 삼성은 예. 벌써부터 감독이 바뀌면서 전력팀장이 감독이 됐거든요, 얼마 예, 전에.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물갈이가 한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이종범 감독이 내정됐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싸이 영상 봤나요?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잘했잖아요. 정말 잘했죠. 근데 평균 자책점도 메이저리그 1위예요. 전체 통틀어서 너무 평균 근데 자책점이 뒷부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네, 2.32. 예. 근데 1점대였으면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이 경쟁자가 누구냐면 디그롬이라는 선수거든요. 디그롬 지난번에 한번 맞대결도 펼쳤죠. 네, 그때. 근데 예. 이 디그롬 선수의 기록을 보면 유현진 선수에게 평균 자책점도 밀리고 승수도 밀려요. 그런데 탈삼진이 255개, 최다인이 204이닝. 근데 유현진 선수는 182이닝, 163삼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 추세를 좀 봐야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싸이 영상을 투표를 할 때 이게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예, 기자들이 하죠. 네, 예. 하는데 다승이나 평균 자책점보다는 이닝이나 탈삼진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탈삼진. 네, 왜냐하면 그 승수나 평균 자책점은 관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춰놓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수는. 예, 예, 그리고 예. 평균 자책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탈삼진과 이닝 수가 많은 디그롬이 좀 유리하다. 디그롬이 또 강속구로 유명한데 네. 100마일 막 찍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도 와, 하고요. 뉴욕 매츠 선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기자단 투표 중 하다 보면 기자의 세가 아. 동부 쪽 기자들의 세가 좀 세대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자 숫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스포츠지도 그러니까 그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그롬 쪽에 조금 유리하다라는 입장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근데 기록상으로도 LA도 뭐 미국에서는 두 번째인데 네. 그래도 좀 뉴욕한테 많이 밀리나요, 그게? 좀 그렇다고 숫자적으로 좀 밀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선수라는 예. 게 예, 예. 네, 우리 이제 코리안하고는 아, 좀 그렇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KBO 리그 같은 경우도 예. MVP 투표를 할 때 외국인 선수가 있고 한국 선수가 있는데 약간 비슷한 성적이면 한국 한국인 기자들이 주죠. 아무래도 예. 한국 선수한테 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미국에서도 무시할 수는 그래서 없을 것 저도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네.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래서 하겠어. 디그롬 선수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쉽긴 예상-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FA 되잖아요. 네, FA 그렇습니다.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지금? 지금 몸값이 얼마냐 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연 계약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몸값은 뭐 많이 받을 건 확실한데 과연 이제 유현진 선수가 중간중간에 부상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3년 계약이냐 5년 계약이냐 뭐 이 정도 선에서 뭔가 결정 내지 않을까. 그리고 한 시즌을 완벽하게 부상 네. 없이 좀 소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네, 그게 게다가 좀 문제일 올해 것 또 같습니다. 막판에 부진하니까 네. 이거 얘 내구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의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메이저리그. 아니요. 저 스포츠를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예, 마지막으로 그 골퍼 김비호 선수가 예, 뭐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 주말 이제 한국 프로골프 투어 경기였거든요. 예. 코리안 투어 경기였는데 16번 홀이에요. 정확히 제가 그걸 봤기 16번 때문에. 홀, 네. 예. 근데 이 선수가 우승 경쟁을 막 하고 있던 차였는데 드라이버 샷을 실수를 하고 갑자기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갤러리들이 누군지 뭐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니까 리듬이 딱 깨지면서 흔들렸구나. 네. 그러면서 그 좀 스윙의 리듬을 깨졌나 봐요. 열받을 만은 한데 한데 그렇다고 선수가 관중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하는 거.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정말 잘못된 이게 다 행동이죠. 중계되는 대회였을 거 아니에요. 중계화면에 정확하게 잡혔어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3년 자격 정지와 정말요? 네, 벌금 1,000만 원을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와, 그러면 이게 3년 자격 정지가 되면 3년 동안 대회 못 나오나요? 국내 대회를 못 나와요. 국내 대회. 근데 이 선수가 일본 대회를 함께 뛰는 선수긴 하지만 자신의 반 정도의 대회를 거의 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본 대회 취중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선수가 아쉬운 게 미국에도 도전해보고 뭐 신인으로서도 정말 그 각광도 받고 했었는데 좀 주춤하다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올라온 상태였고
우리가 대상 포인트라고 해서 그 대회마다 점수를 주거든요. 예. 1위였어요. 아. 다승도 1위였고요. 상금액도 1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잘 나갈 때 몸을 사려야 된다. 이런 교훈을 그러니까 또 예의를 주네요. 갖춰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최경주 선수가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팬이 없는 선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걸 예. 좀 김비호 선수가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팬들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신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고 싶으면 팬으로서 예의도 지켜야 된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예. 갤러리 분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스포츠 팬들이 한번 팬으로서의 매너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문제가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 뭐 축구 선수 가족 욕해가지고 네. 뭐 막 올라가고 네, 뭐 그런 안정환 문제도 있었고, 선수가 안정환 그랬고, 선수, 네, 뭐 그리고 그래서 호세 선수가 그렇죠. 방망이를 던진 방망이 적도 던진 것도 있었고, 있고, 뭐, 많은 예. 일이 있었는데 팬들도 예의를 네, 갖춰야 돼요. 예의를 꼭 갖췄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찍는 거 너무 좋거든요. 예. 그렇지만 경기 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하면 선수들 리듬이 깨지니까 실제로 최경주 선수 퍼팅을 한번 놓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 어떠셨나요? 좀 떨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전혀 안 떠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예. 재밌게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둘도 재밌는데 네. 한번 아시는 선수도 한번 데려와서 모셔오서 같이 한번 얘기도 해보고 은퇴한 기회가 선수도 된다면, 뭐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어떻게 안 될까? 저도 잘 못 만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길래 사람들이 네. 귀에서 피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선수들이 그 얘기를 너무 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정말. 네, 선수들이 헤비토커. 네, 피해 다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정말. 박찬호 선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한번 꼭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유미의 스포츠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